박영수님께서 속 시원한 정치쇼 한번 진행하시쇼 하셨고, 치킨피자님 8557님 장 소장님 정치쇼 청취자들은 소장님 추석 선물 걱정해 주는데 특종은 타 방송사에서. 그러네. 예, 제가 긴급 제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좀 힘들어요 요즘. 예, 어쨌든 일단 소개부터 하고,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열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박영수님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있는 그 어나더 박영수라고 잠깐 착각했어요. 네, 또 다른 박영수님은 오늘인가요? 오늘이죠. 영장실질심사를 또 받으러 중앙지법에 출두했고,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뭐 50억 클럽 특검 얘기가 나오는 날 본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셨다고 뭐 그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그럼 김태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번엔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갑자기 변론 유착이 됐네. 그거는 네. 검찰이 영장에다가 새로운 걸 좀 담았으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옛날 거 똑같이 하면 또 기각이죠 뭐. 왜냐 법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발전될 겸 똑같은 영장 또 들어오면 기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동안 추가 수사해가지고 뭔가 더 들어간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망치? 네, 그 증거인멸 얘기 나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범죄 소명 이게 이제 좀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네. 좀 봐야 되겠죠. 예. 네. 어쨌든 근데 뭐 검찰이 뭐 박영수 전 특검 봐주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거 제가 오늘 그 얘기 그대로 딴 데서 좀 써먹어도 돼요? 됩니다. 대신 특종은 저작권이요? 여기서 하는 걸로. 그거 좀 참았다가 하면 되지. 뭘 그걸 며칠을 못 참고 말이에요. 아니면은 특종할 거였으면 저희가 저 코너 하나 아니 근데 특별 인터뷰 하나 잡아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게요. 네. 제가 막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막 여기저기 연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25년 동안 이렇게 정치권에 인맥이 있잖아요. 깔아놓은 게 많다. 그분들이 그냥 우연찮게 먼저 연락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시점이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네. 알고 계신다면 제가 뭐 이번 만에 한해서 특별히 제가.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근데 우리 장성철 소장이 2년에 한 번씩 왜요? 그렇게 거의 하지 다 마요. 지금 잊혀지고 있는데. 잊혀지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풍파를 일으키는 것 같겠네. 이번 건은 뭐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 김두관 의원 추대설. 네. 일단 지금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다 사실 무근이다. 네. 당사자인 김두관 의원 비롯해서 조정식 사무총장부터 네. 이재명 대표 허허허까지 네. 다 사실 무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글쎄요라고 하셨죠. 글쎄요 허허허 있었어. 네. 근데 본인의 확실한 소스가 있다. 저는 다시 어제도 확인했고 그제도 확인했는데 네. 다 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네. 뭐 저한테 얘기해준 얘기를 네. 계속 믿고 있고 그 민주당 사람 민주당에 계신 분, 그 사람 네, 민주당 계신 제가 분. 누군지는 안 물을게요. 핵심들이에요, 핵심들. 핵심이에요. 그리고 핵심 관계자. 네, 민핵관 그러면 네, 네, 그럼 네. 이재명 대표 핵심 관계자? 또 명예권? 계시고, 또 명예권. 계시고. 오. 근데 이제 네. 뭐 의원들 당직자분들이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진짜 사실은 누가 얘기했어요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취재원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는 존중을 하고 네. 이제 막 취재원이 누구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네. 일개 평론가인 장성철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며칠 동안 이게 화제가 됐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냥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돼야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하반기 때 계속 이재명 당대표께서 휴가 다녀오시더라도 이제 그 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화두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김상- 논란은 네. 우리 장성철 소장이 얘기해서 논란이 됐다기보다는 그렇죠. 장 소장이 네. K와 네. 40 이걸 얘기했잖아요. 40이요? 40명. 40명. 네. 그러니까 K와 40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휘발성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 타짜 후에도 이재명 퇴진설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계속 우리끼리도 네.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자, 근데 네. 문제는 이게 K까지 등장하고 40명 등장하니까 논란이 확 커지지. 김상수 평론가 이거 김타짜 혹시 당에 취재 좀 해보셨어요? 왜냐면은 네. 장타짜 얘기로는
명예관에 들었다는 거잖아. 명예관. 이재명 대표 핵심 네. 관계자. 어떻습니까? 근데 믿을만한 근데 거예요. 이 이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이제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나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이 장성철 말이 진짜야 가짜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서 취재를 하잖아요. 뭐 그렇겠죠. 다 대부분 다 부인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장성철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몰고. 네.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네. 그걸 제가 감내를 하고 네. 그런 비판받는 거 감내를 하는데 이게 정보 인맥과 정보의 질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를 비판하는 거는 네가 국민의힘 쪽 보수파 쪽 사람으로서 어떻게 민주당 속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깔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5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운동하고 여행 가면서 싸워왔던 그런 네. 인맥들이 네. 휴민트. 곳곳에 이제 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장성철이 휴민트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이 얘기시구나.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평행선인 것 같아요. 나는 들었다라고 하고 저기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죠. 저 같은 그렇지. 제3자는 그 뭐 맞아요. 어쩌란 말이냐인 건데 네. 뭐 이 말 들으면 이런 아까 이제 김당일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퇴진론이라는 거가 뭐 김두관이다 아니다 떠나가지고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냐 현실론 퇴진해야 된다 뭐 당위론 뭐 등등이 섞인 거 자체는 이제 있었던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이제 장성철 선배한테 조금 뭐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40명이 논의를 했다면 그게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보안이 지켜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40명이면 그럼 국회의원 40명에다가 거기에 이제 보좌관 다 하고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있는 거 그럼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 네. 100명한테 야 딱 입 다물어 우리 10월에다 이렇게 하고 김두관으로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지켜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런 적이 없다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뭐 약간 맞아요. 끄덕거려지고 뭐 그런 정도예요. 저런 저는. 말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성철 소장이 거짓말했다 뭐 저는 이렇게 비판한 적은 없고요. 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총선이 다가온다. 커밍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10월 퇴진설 전에 8월 말 뭐 결단설, 퇴진설 이런 것도 있었고 12월 달도 있죠. 12월 달도 있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성철 소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장성철 소장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좀 과장됐을 수는 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게 그쵸 이 이야기 뭐 누가 명예관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거 이제 전제하고 뭐 어떤 약간 신빙성 있다 전제하면은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플랜 B인 거죠. 말하자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약간 상황격이 된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뭐 뭘 알고 얘기했냐라고 이런 쪽으로 비판을 안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런 답답함이 몇 번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2016년에 네.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공천 때. 기자분들이 막 기사를 쓰잖아요. 뭐 공천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근데 저는 옆에서 보니까 아는데 기자분들이 약간 사실 조금씩 아는 거 가지고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도 참 그런 답답함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굳이 딱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게 확 주목을 받게 돼 있는 뭐 예컨대 뭐 지난번에 뭐 강서구 정장에 누가 나와야 된다 일각의 이야기 그런 일각 이야기들이 있겠지 있기야. 그 제가 그러면은 이 객관적으로 제3자인 완전한 제3자 좀 윤타짜는 왜냐하면 장타짜는 들었던 사람이고 김타짜는 민주당원이니까 네. 완전한 제3자인 윤타짜에게 물어볼게요. 이 시나리오 이게 실제로 뭐 팩트 체크 상관없이 시나리오 자체만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가동될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냐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가 그래도 A, B, C, D 여러 말은 가지가 되는 있으니까. 얘기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저는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물어보는 예컨대 거예요. 정청래 뭐 이제 여기는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뭐 이렇게 권리를 이제 메꾸는 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어렵지만은 되려면 될 수도 있겠다는데 김두관 추대가 되려면은
이게 당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야서 그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게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쉽지 이제 않아 보이는 설들을 그러면은 다른 설도 재밌는 설을 좀 말씀드리면 아 좋다 이런 거. 네. 8월 말 비명계 결단설도 있어요. 꾸준히 있어 왔어요. 8월 말 비명계 결단설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그죠. 뭔가 추가 영장과 결단을 어떤 식으로든 관련돼서? 결단을 해야 된다. 그걸 8월 말 시점을 정해놓고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시나리오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아까 이제 그 이재명 퇴진설에 더해서 지금 정청래설을 얘기했잖아요. 추미애 설도 있어요. 아 실제로. 그럼요. 추미애 그 강성 당원들은 추미애 그 당 대표가 나오면 거기를 밀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이 그 새 전당대회 김두관 의원이 아니라 추미애 전 대표 그렇죠. 뭐 돌아온 그렇기 때문에 주당크 뭐 이런 건가? 설들은 꽤 있을 수 있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성철 소장에게 이야기한 그분도 그런 것들 중에서 자기가 좀 뭐랄까 우호적인 호의적인 설을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것보다 뭐 제가 생각했던 더 중요한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가 타의에 의해서 물러난다. 어쩔 수 없이 물러난다라는 각도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좀 뒷일을 준비해놓고 자연스럽게 빠진다라는 이제 각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둘 다 쉽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뭘 준비해놓고 빠지려고 해도 그럼 그때부터는 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미애 이런 강성들의 각축전 내가 더 세다. 내가 뭐 검찰 한동훈하고 싸운다. 내가 윤석열하고 싸운다. 라는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식의 질서 있는 이 흐름이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내년 총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논의 과정을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렇겠죠. 그래서 당신 그만둬야 돼.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당대표 자리에 있는 게 내년 총선에 민주당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총선 내가 승리를 최종 목적으로 놓고 이제 역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왔다는 얘기죠. 아니 왜냐하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안 되고 일당이 안 되면은요 바로 그날 당대표직 사퇴해야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대표직이라는 건. 그러니까 민주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을 1%라도 높이는데 내가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좋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다. 그거를 먼저 본인이 얘기를 했고 논의를 해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밑에서 이거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미룬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야 그러면 총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퇴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라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얘기구나. 그런데 논의 과정 중에서 이제 공천권은 놓고 싶어하지 않았다. 공천권은. 그래서 김두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김두관 얘기가. 그 얘기는 내가 사퇴는 해야 되는데 근데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내가 좋잖아. 책임은 안 지는데 나 권력을 계속 행사할래.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좀만 더 말씀드리면 김상일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8월 결단설은 실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휴가 갔다가 오면 본격적으로 정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몇 분한테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10월이나 11월 달에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해가지고 그래 장모 씨가 얘기한 게 맞았구나라고 이제 상황이 드러나면 이 자리에서 그냥 내막을 제가 다 그때는 이 자리에서 제가 내막을 다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다른 10월 것들도 많은데 조국 신당 퇴진설은요 이런 거. 계속 있어 왔다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10월 퇴진설, 뭐 12월 퇴진설 이런 거는 계속 있어왔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없다는 게 자, 아니야. 근데 없다는 게 아닌데 딱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기 40명이 어려운 모여가지고 거고. 회의하고 K로 그렇지. 했다. 이런 게. 아니, 잠깐만 그게 하나만 바로 거고. 잡을게요. 또 하나는 40명이 모인 게 아니라 40명이 동조를 했다라는 동조한다고. 거죠. 동조. 네, 어쨌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야 우리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래서 아니라니까. 얘기를 해준 사람의 화자의 그 이야기라는 말씀을 저는 알겠어요.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설들은 뭐가 받침이 돼야 되냐면 그때의 상황이 맞아떨어져야지만 그럼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여론과 천선
총선 전망이 굉장히 맞아요. 급격하게 악화가 돼야 맞아요.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 근데 저는 그 서울 들렸을 때 아까 제가 윤타자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거 서울 자체로 합리적 말이 되는 얘기냐. 그 제가 왜 물어봤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는 만약에 사퇴한다고 하면 10월이면 너무 빠르지 않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저 문재인 당대표 시절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한 찬바람 싱싱 불고 이제 공정작업 시작할 때 딱 해놓고 물러나야지 이게 효과가 좀 있지. 10월이면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아니에요? 설들은요.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충족성이 있고 자기 예방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체가 힘을 받아가 그런 거야? 물러나는 한다고? 물러나나 보다. 이렇게 쭉 기정사실이 되는 게 있고 네. 이런 게 나옴으로 인해서 그게 막아지는 게 있고 그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피투성이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피투성이 리스트. 그게 이제 리스트요? 그 서프라이즈라는 당시에 네. 큰 힘이 센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 기억나요. 이제 피투성이라는 분이 네. 살생부를 쓴 거예요. 이 열린우리당 창당 직전에 민주당에서 말하자면은 뭐 수구, 호남계, 뭐 반노 쫙 해가지고 이제 썼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때 반대쪽에서는 이 뭐냐 공작이다 안에서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신주류 쪽에서 친노에서 만든 거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수사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약간 그 철공소라 그래야 되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젊은 노동자가 그 쭉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자기가 정리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또 실제 썰이 아니라 기사 긁어가지고. 그렇지 자기가 이제 만들어놓은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기사를 보니까 이 놈은 나쁜 놈이고 저 놈은 나쁜 놈이 이런 자들은 이제 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근거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80%가 날아갔어요. 그럼 그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충족성과 자기 방어성이 그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피투성의 글이 옳았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뒷얘기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뒷얘기 그러니까 좋다 이런 거. 네. 이제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어떤 인간이 장성철한테 얘기했냐 이거 색출해라. 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고 네. 특히 김영진 의원이 되게 화가 많이 났대요. 자기가 이제 당무조정 실장이고 7인 멤버고 자기가 측근인데 이런 게 이제 밖으로 나간 거.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공식적으로는 몰랐는데 나간 거. 그래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색출 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도 못 잡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도 이런 많이 기시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었던 게 그 주제만 다르고 엑스파일 때도 비슷한 얘기였는데.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 생각을. 엑스파일 때도 못 잡으실 거다라는 얘기한 거야.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엑스파일은 금기어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못한다. 그래서 플랜을 다시 짜야 될 것 같다.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저 오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거 아까 아니, 제가 근데 말한 자기 이거는- 예방성인 거죠. 이게.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에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그래요? 내가 했잖아. 네. 환경이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나리오는 다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될것 같아 그래도. K는 안 되지. 그래서 10월이라고 한 거 저도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국감이 아마 10월 20 며칠 날 끝날 거예요. 그래서 국감 끝나고 10월 말로 알겠습니다. 디데이를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럼 10월 말 10월 31일 잊혀진 계절이 나오는 날 하여튼 좀 지켜볼게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이 두 분이 어찌되든 K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윤타짜 김타짜가 얘기했거든요. 그 K가 요 얘기를 듣고 좋아할지 아니면 저도 그 방송에서 그걸 뭐라고 모르겠어요. 얘기했냐면 저도 안 될 것 같다. K 무능력하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되게 막 믿는다. 아바타처럼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근데 또 민주당 얘기네요. 김은경 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타짜가 막 웃으시는데 왜 웃었어요, 김타짜? 곤란하면 웃어요, 저. 곤란합니까? 많이 이게 곤란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네. 이게 안 되는 집의 느낌인 게 돌아가면서 예컨대 김남국 의원이 코인건 같은 게 터질 줄은 사실 누가 아유, 그렇죠. 알았겠어요. 김남국 의원 이미지라지 그런 거다. 그게 이제 또 약간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분은 원래 당에서 뭐 있던 분도 아니고 한데 이 혁신이발 이런 게 터질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거의 돌림노래 형식인 거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짚어두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 야당은 반사 이익을 먹고 사는 정당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예, 여당의 이제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그게 깨져 있다. 대통령
여당 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건 되게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네, 다- 대통령 여당인 동반 하락해 네, 원래 네.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데 같이 동반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야당에 이제 자 책무가 두 가지가 있다면은 여권을 견제하고 뭐 잘못된 거 바로잡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혁신하고 자기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 1, 2가 합쳐져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이는 게 여권의 야당의 본질적 임무잖아요. 근데 견제하고 뭐 비판하는 거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지금 계속 국민들은 그래 너희 혁신 그거 어떻게 돼가는 건데 계속 그걸 묻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에서 웬만한 게 터져도 거기는 떨어지지만은 여기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김타짜. 네. 일단 짧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문제 있다 없다. 아유 아주 많죠. 자 그런데 문제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막 이러잖아요. 또 문제 있다 문제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박광호 원내대표도 야 이러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고 네. 한병도 의원이 한병도는 이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대한노인에서 대리 사과한 거예요. 그럼 저도 제가 사과드립니다. 예. 우리 오랫동안 권리당원이었던 김타짜도 사과하고. 네. 그럼 사과 제가- 진정성이 없어요. 제가 근데. 웃으면서 사과하는 이게 진정성이 곤란하면 있어요? 웃게 돼 있다니까 그래도 사람이. 좀 엄숙하게 하셔야죠. 근데 아니, 제가, 그거는 예. 정식 사과할 때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제가 김은경 위원장이라면 저도 그냥 납작 엎드릴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고 제가 뭐 교수 출신에서 철이 없어서 정치적 언어를 잘 몰랐습니다. 그거는 뭐 이런 뒤에 그나마 엎드린 거지. 네, 어저께 그나마? 엎드린 거 그 앞에는 훨씬 더 다른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는. 그건 개인 캐릭터죠. 자, 개인 그러면 요 얘기는 캐릭터라서 광고 근데- 듣고 갈게요. 김타짜 네. 잘렸어요. 광고 듣고. 오늘은 광고에서 윤타짜가 아니라 광고 때문에 김타짜가 잘렸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이후의 발언들 뭐 예를 들면 네. 뭐 갈라치기 수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철없는 교수 출신이라서 정치적 언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라는 요런 말 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 그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그 다져진 기본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은경 지금 혁신위원장은 주변에서 주는 아이디어 중에서 자기한테 피해가 가장 덜 가는 방식을 채택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주변에서 많은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궁지에 몰리면 사람의 기본이 드러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념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죠. 잘못한 건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표현은 정말 잘못됐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사과한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다. 이건 좀 알아달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혁신이가 이제는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혁신을 하려면 자기 말과 자기가 내놓은 안에 정당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자신의 행동과 말이 그걸 뒷받침 못하니까 아무리 이제 앞으로 그 말을 하든 어떤 노래도 힘이 안 안을 내놓 받는. 그렇죠. 이제는 정당성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첫 번째 발언은 네. 뭐 무슨 일부러 전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첫 번째 발언이라고 말한 거는 뭐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뭐 네. 표를 투표할 때 뭐 하다가 뭐 안 했으면 좋았을 발언인데 그 문제보다 그 뒤가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여의도식이에요. 잘못하고 미안하고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갈라치기식 공격이다. 네. 뭐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윤석열 치하에서 뭐 월급 받는 게 부끄러웠다. 그 갑자기 이제 이 전선에 다르게 불을 붙이려는 참 안 좋은 쪽으로 정치 물이 이제 빨리 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거기서 연장선이 이 행사들이 요즘 또 춘천도가 그런다면서요. 네. 뭐 김은경이 가서 뭐 만난다? 듣습니다. 네, 듣습니다. 근데 본인이 왜 종국을 이 염천 치하에 그럼 그 다 도당 시당 같은 데서 어레인지도 예산도 해야,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는 뭐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비판하고 싶은 게요. 이건 약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뭐 유식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아테네나 로마 같은 데서는
결혼하고 재산 있는 남자들만 시민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민권이 점점 확대돼 왔지 않습니까? 모두에게도 몇 살 이상이면 여성한테도 확대돼 왔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민주주의 가치 논쟁을 한 리콴유 싱가포르 총통 같은 경우에 이분 이랬거든요. 60 이상인 사람 20살짜리 뭐 아는 애 모르는 애들 하고 40대 가장하고 투표권 똑같이 줄 필요 있냐. 40대 2표, 20대 60대 이상 1표씩.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보편적이고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논쟁을 한 사람이 민주당의 김대중인데 이분은 뭐 참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철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높지도 않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참정권과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피까지 흘렸던 일이었는데 이것을 되게 가볍게 취급한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철학과 가치관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분이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다시 한번 들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최근에 가장 뼈아픈 거는 이런 비판이에요. 어떤 거요? 너 내년에 출마하려고 그러지. 너 내년에 배지 달라고 그러지. 본인은 정치 안 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김상곤 혁신위원 할 때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그런 비판 많이 들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년에 총선 출마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비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김은경 혁신위 자체가 권위를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잠깐 여기 하나 질문. 이러면 배지 달아요 근데? 예? 이렇게 하면 배지 달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개딸들하고 양아들이 좋아하잖아요 지금. 야 윤석열 공격했구나. 막 이런 식의 환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례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디 경선을 가면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하니까 경선에서 이길 수도 있겠죠. 선거는 나중 일이에요. 일단은 공천은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분 개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그런 각도에서 보자면은 과거에 김상곤 비대 혁신위원장은 교육감을 3번을 마치고 그때 인기 좋았죠. 당연하게 정치로 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혁신위원을 한 거고 혁신위원장을 한 거고 총선 불출마했다 뿐이지. 그 뒤에 이제 부총리도 하고 쭉 갔어요. 한 번 쉰 거고. 근데 그 이전에 뭐 예컨대 이 당이고 저 당이고 할 거 없이 젊은 소심파 의원들을 혁신 쪽에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 계속할 사람이라서 오히려 더 세게 한다 이런 건데 저는 이분은 컨셉 자체를 잘 모르겠다 사실 정치를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 잠깐 장탄자 얘기 마저 듣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혁신을 할 수 없는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 우리 혁신위원회는요 이재명 당대표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혁신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혁신을 포기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혁신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요. 그러한 판단력과 정치력, 지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은 김은경을 비판해야 될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은경 위원장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의도요? 의도는 아니고 이분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꼭 저 같아요. 제가 그냥 뭐 10월 사태설 하면은 제가 이렇게 파장 날지 몰랐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를 안 할 거고 실무적으로 관여를 안 할 거니까. 근데 이분은 중요한 직책을 맡았잖아요. 그럼 말하는 걸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말을 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른다. 네. 이거 예전에 엑스파일 때 내가 잠깐 때 했던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얘기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괜찮으시겠어요? 얘기해도? 내가 얘기하나? 나는 주제만 얘기하고 얘기는 이 세 타짜가 얘기하는 거지. 나는 주제만 던질 뿐. 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 공산당 기관지 발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 이야기하면은 두 분 다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요? 누구? 여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윤석열 치하에서 하는 게 수치스러웠다 뭐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맥락이 비슷하다. 불을 저쪽에다 질러가지고 내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가리게 시야를 돌리려고 한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윤석열 치하에서 월급 받는 게 치욕스럽다. 요거는 본인의 노인 폄하 발언 그렇죠. 요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고
이슈를 넘는다고?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가 공산당 기관지에게 했던 건 본인의 경우는 아들 학폭 의혹이나 이런 거 덮으려고 그렇죠. 한 그러니까 거다. 지금 이제 이동관 후보자한테는 두 가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 뭐 학폭 등등 뭐 또 뭐 청탁 뭐 네. 이런 이 도덕성 쟁점과 그다음 직무 수행에서의 네. 이제 편향성 네. 쟁점이 있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편향성 쟁점이 더 큰데 이동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쪽은 붙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최소한 네. 이 편 내 편 갈라지는 거니까 도덕성 쟁점이 이제 막 불거지면은 이쪽 편에서도 저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심플하게 이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진영 싸움으로 붙으면 편향성이라든지 언론 장악 의도성 이거는 내가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이제 자 우리가 같은 게 있어요. 같은 네. 거에다가 누구는 장악이라고 붙이고 누구는 정상화라고 붙이잖아요. 네. 그럼 정상화 편 우리 편인 거죠. 이건.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만 갖고도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증을 왜 합니까? 과거에 이분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부적절한 일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든 전문성이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 검증을 통해서 적임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의혹만으로도 이분은 좀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형식적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새로운 한 방이 있는 그런 의혹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방송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정상화를 해야 내년 총선에 그래도 뭐 불리하지 않는 방송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검증 과정에서 이분은 탈락이 됐어야 될 분이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학폭 문제도 그렇고 이제 방송 장악 문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이동관 임명하면 방송 장악하려는 거 아니야? 과거에 당신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이 그 보수우파 쪽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명했을 때 방송 장악하려는 거 아니야? KBS, MBC 사장 막 몰아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비판 많이 했었잖아요. 똑같이 그냥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동관 후보자처럼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했어요. 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의힘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말한 게 네, 김 타자부터. 이게 저는 이제 공산당 기관지 이 얘기는요. 네. 저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할 일에 대한 자락 깔기라고 전 봐요. 미리 좀 암시를 주는 거다. 네, 네. 네. 이걸 시발로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그 논란을 바탕으로 특정 언론들을 공격하겠다라는 걸 의도를 저는 드러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방통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미 무너졌다.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미 무너졌다. 그래서 다른 모든 도덕성 중에서 직업윤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시키려고 하는 윤 정권은 이 상황으로서 윤 정권에 대한 규정이 저는 된다고 봐요. 독선, 독주, 예? 그리고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뜻만이 중요하다는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더 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 근데 윤 타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용산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문정부 때 예를 들면 KBS나 MBC 사장을 강제로 교체를 하고 그래서 너무 KBS나 MBC 같은 방송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패널 구성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너무 민주당 쪽에 기울어졌다. 그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게 뭐 네. 현실적인 이야기, 당위적인 이야기 조금 섞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뭐 그 아까 제가 이제 누가 보면 정상화, 누가 보면 장악이라고 네. 한 게 그런 거고 KBS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장들을 이렇게 내보낼 때 네. 되게 무리했죠. 그리고 그 이사도 카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카페에서 뭐 네. 몇십만 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문재인 정부 때 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정상화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상화냐. 그리고 이 정상화가 된 거를 모든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퇴임 후에도 이 질서가 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면 오래 가는 거예요. 대못을 박으면은 어떻게 대못을 세게 박으면 세게 박을수록 큰 삽으로 그 대못을 파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살점이 뜯기지 않습니까? 네. 대못을 세게 박으면은 대못을 못 뽑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크게 다쳐요. 늘 어느 정부나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또 뭐 방만한 것도 있고 있을 건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떡하냐. 저는 이런 식으로 오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당위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KBS, MBC 많이 출연해요. 네. 방송 그쪽에서 주력으로 방송을 하는데 제가 봐도 편파적인 것 같아요. 사회자나 그래요? 패널 구성 같은 경우에 네. 뭐 그 자리에서도 저는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너희들 방송 장악하려는 거 아니야 비판이 아프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KBS, MBC 사장들을 상당히 무리하게 몰아낸 부분이 있고 분명히 그리고 본인들이 방송을 개혁하고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 만들겠다라고 해서 방송 관련 기본법이라든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20년, 50년 집권할 것 같으니까 그러한 방송 관련 개혁 법안을 처리를 안 해요. 그러면서 편파적인 방송을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야 국민의힘 윤석열 이렇게 비판하더라도 솔직히 좀 명분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의 그래서 저는 비판이- 민주당이 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자기 반성부터 좀 먼저 하고 저는 이제 비판하지 장 소장 말씀에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말빨이 잘 안 서는 거죠. 아. 엊그제까지 니들은 했잖아.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동관 위원장이 돼가지고 네. 뭐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들 뭐 갑자기 방송이 이제 하차 교체 네. 김태현 하차. 하장 뭐 이사진 갑자기 바뀌어 장성철 하자.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민주당의 말빨이 훨씬 세질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게 아.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네. 그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와 잘한다보다 네. 민주당 말이 일리가 있네가 될 거예요. 아. 지금은 국민의힘의 말빨이 조금 서는 게 네. 야 지금 뭐 KBS 봐, MBC 봐, 뭐 유튜브 썸네일 보면 저도 사실 이 썸네일들 주요 방송들 보면은 헉 할 때가 좀 있어. 아, 그래요? 예. 쫙 워낙에 뭐 일방적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말빨이 좀 서는데 이게 참 되게 성공의 역설이라니까요. 이동관 그러네. 위원장이 칼 잡는 순간부터는 민주당 말빨이 서게 돼 있어요. 마치 저 M&A 뭐 승자의 저주 비슷한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거구나.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상징적인 게 이제 네. 김태현의 정치쇼가 아니라 서정욱의 정치쇼가 된다니까. 그래서 서정욱이 나와가지고 저- 균형 잡힌 시사 서정욱의 이게 정치쇼. 서정욱 내가 변호사가 정말 나와서. 웃겨서 뭐라고 반응을 할 수가 없네. 장타짜 마이크 저 6분간 정지. 네. 왜요? 네.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가. 이거 봐. 벌써 날 자르려고. 자,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저도 좀 한마디 하면 네. 자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누구에게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정상이어야지. 네. 근데 지금 정상화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진영의 정상인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상이 아니었고 지금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상화를 해야지 진짜 누구에게 상식에 맞게 네. 공정하게 정상화를 해야지 자기 진영만을 어떻게든 뭐랄까 위에서 다른 정권 탓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의도가 깔려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안 됩니다. 안 돼? 네. 아니 알겠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당위적으로. 된다고. 자,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장 소장 마이크 정지지. 근데
마이크 정지를 풀 수밖에 없어. 홍 시장 물어보려면 그래도 장단자가 많이. 우리 시간이 되나? 저는 네. 이거 가상화폐 이야기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가상화폐예요. 자, 가상화폐 합시다. 저 장소장 마이크 정지 좀 계속. 네. 가상화폐. 자, 우리 윤타짱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는지. 아니, 이게 김남국 제가- 의원의 편지 보낸 거. 아, 그것도 네. 뭐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김남국 의원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네. 지금 양당이 되게 웃겨요. 네. 자, 국회 윤리특위가 그동안에 허수아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여야의 이제 위원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윤리특위는 부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제명 권고를 했어요. 그럼 민주당 추천 의원들조차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더 세게 나가려고 하고 자진 신고 받아가지고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힘에서 야 이걸 왜 유출해라고 하면서 고발한다 그래. 그 되게 이제 황당하죠. 거기다가 하려다가 이제 네.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욕 먹으니까 권익위에서 네. 또 김홍일 권익위원장 들어온 이후에 이거 세게 하겠어. 여야 할 거 없이.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썰도 있어요. 확 세게 해가지고 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뭐 물갈이 뭐 그런 카더라가 있는데 코인으로 물갈이를 시도한다. 권익위에서 이게 뭐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을 수도 있는 거지. 네. 다 이제 쫀쫀하게 내라고 하니까 어제 그젠가 여야 원내대책 회의 이후에 각각 여당 야당 다 국회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잘 만들 수 있는데 왜 권익위가 월권하냐. 네. 우리가 좋게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거다라고 갑자기 불현듯 협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여야 의원들 다 코인에 대해서는 나도 좀 구린 데가 있는데 이런 그렇지 타입인가요? 뭐가 어디서 터질지 네. 모르겠는데 우리 김남국까지는 합의로 처리하고 네. 뭐 김홍걸, 권영세 이런 사람들은 뭐 서로 원래 윤리위에 제소한다 그러다가 네. 서로 안 한다 그러거든. 네. 되게 웃기지 그럼 않아요? 뭐야? 정말 협치. 잠깐.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누구예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가족, 자식 다 본다고 하니까 뜨악 그거만은 그렇죠. 막아야 돼 이게 뭐 이건가요? 법에 그런 게 있냐? 국회의원이 어마어마하게 정하는 건데 왜 네. 권익위 마음대로냐? 이거를 여야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피해가고 싶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야가 그렇다고 하면 김홍일 저 국민권익위원장의 특성상 밀어붙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가족들 어떻게 어떻게 밀어붙여요? 제도적인 아, 그래요? 저기 아니, 깃털이 근데 없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 아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하지만 우린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만약에 정무적인 조언을 한다면 그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론전? 국회의원들이 욕먹게 하는 게 그게 밀어붙이는 거지. 강제로 압수수색을 한다가 그렇지, 강제 아니라. 범죄는 아니니까. 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없고요. 제가 권익위 핵심 인사들을 좀 아는데요. 네. 거기에서 되게 이거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다 써줘야 이게 다 조사가 가능하고 자료 요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뭐 그 모든 뭐 자기의 뭐 재산이나 계좌나 이런 거를 다 들여다보게끔 동의서 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권익위는 이제 힘든데 이게 권익위가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다 국회의원 문제. 처음에는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할 명분으로 것처럼 그렇게 밀고 한다? 이야기하더니 네. 점점 이제 태산명동 서일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1분은 그래도 저 마이크 풀어드릴게요. 말해도 돼요? 네. 네. 그래도 우리가 2년이 몇 년인데. 감사합니다. 저 지금 홍 시장 본의 없이 총선 치를 수 없을 거다. 이거 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러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 되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화가 또 많이도 나고 거기에 보면 명령체잖아요. 하거라. 하거라. 맞아요. 그걸 들은 김기현 당대표나 네. 뭐 이철규 사무총장 기분이 좋겠냐는 좀 생각도 들고 좀 알아보니까 네. 좀 화도 좀 많이 나시고 또 썼다가 지웠다가 막 이러시잖아요. 본인도 여러 가지 헷갈려 하시는데 앞으로 SNS상에서는 정책 관련한 부분들만 네. 좀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주변에서 네. 그것도 좀 순간순간 네. 불끈불끈 하셔가지고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러고 싶어요. 어른들은 SNS상에 본인이 글을 써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참모들이 그 계정을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홍 시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대구시장이고 광역당 시장으로 해서 중앙에 약간 멀어져 있으니까 계속 중앙에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좀 써야 되는 이런 게 있나? 그거보다 좀 성품인 것 같아요. 성격과 성품. 캐릭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SNS 사고를 막으려면 옛날에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방식을 써야 돼요. 자, 5초. 예. 네.
다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그 참모들한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